디비디바피트 코인 페빠아빠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최근에 너무나 많은 ICO가 생겨나게 되면서 과연 어떤 ICO를 선택해야지만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득을 잘 늘릴 수 있을지 많이 찾아봤는데 솔직히 괜찮은 ICO 찾기가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VRT라는 ICO를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고르고 골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토큰 세일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토큰은 ICO 동안 팔리지 않으면 모두 다 소각을 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VRT 토큰은 하나에 1USD 1달러이며 총 발행량은 1억 개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팔리는 속도가 그렇게 그다지 빠른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3만 8,040개가 팔렸는데 소프트캡이 350만 개 안팎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소프트캡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여서 조금 약간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려야 될까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서를 읽어본 결과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이 토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개인적인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프랜차이즈에게만 이제 전달해주는 프리젠테이션을 저한테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은 이제 VRT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놓았는데 이제 VR 시장이 앞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VR 시장 안에서 VRT 회사가 어떠한 시장을 타겟팅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17년도인데 2017년도 때 B2B 시장 그 비즈니스로 하는 시장이 3% 밖에 안 되죠. 그게 24%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이제 방안을 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었더라고요. 현재 연도에서 2017년도에서 2021년까지 약 90배 가량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이 커지면 마켓이 커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얼마나 이제 경쟁력 있게 회사를 만들 것인가 이런 거는 모두 다 회사에 달려 있죠.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치열한 시장일 텐데 이제 거기서 무작정 이제 달려 들어갔다가는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규모로 따지면은 암호화폐 시장도 만만치 않게 큰데 거기서 시장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회사에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쓸 것이고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 이러한 점들을 잘 보는 게 관건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쭉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시장의 규모를 이제 크게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 것도 괜찮았고 토큰 홀더들에게도 괜찮은 이점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직접 만들고자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백서를 보면은 본인들이 이미 모스코에 2017년도 때 VR 공원을 설립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모스코와 두바이에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한 이제 4개의 더 공원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유럽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 18개월 동안 30개 정도의 공원을 설립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해요. 기술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기들이 세웠다던 공원 그 홈페이지에 왔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동영상에서 이 사람들이 직접 VR 파크 그 공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았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플랫폼을 설립하게 될 건데 거기서 VR 산업을 이룩하고 마켓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여러가지 일들을 하겠다고 해요. 그 안에 일환으로서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VR 공원을 직접 설립하는 것이 있고요.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여러 공원들을 설립하는 것을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원들이 이제 재미있게 유지되려면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많은 게임 개발자들을 모아서 콘텐츠를 받고 거기서 재밌는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마켓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을 소유한 VRT 회사에는 당연히 회사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거래되는 이제 모든 재화 용역 서비스 같은 것들은 VRT 토큰으로 당연히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을 유입시킬 수 있고 VRT 토큰으로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VR 파크를 이제 조성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은 당연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케팅 전략과 앞으로의 시장 규모를 크게 해나가려는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이 토큰에 많은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본인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뭐 프랜차이즈를 내거나 VR 파크를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수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수료들이 여기 보시면 막 20%, 80% 뭐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백서에서 소각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2년 동안은 프로젝트에서 이제 쓰이는 거래되고 있는 수수료들이 토큰을 소각시키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어딨죠? 여기 밑에 있네요. 번. 자, VRT 토큰 홀더들은 나중에 우리가 처음에 동영상 봤던 것처럼 거기 그런 VR 파크를 이용하게 될 때 10%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그 입장권에서 10%의 토큰의 수입을 이제 또 소각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번 보면은 VRT 개발 그런 도구를 구매하게 될 때 10%의 VRT 토큰 홀더들은 10%의 할인을 받고 그 수입의 20%를 토큰을 소각시키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대한 20% 구매 금액의 최대 20%까지 토큰을 이제 소각시키는 데 사용한다고 하고요. 프랜차이즈를 이제 하게 될 때 거기서 사용되고 본인들에게 넘어온 커미션 중에 최대 70%의 소득을 태운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는데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렇게 쭉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40%까지 이제 내려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당연히 이 사람들이 지금 2024년도까지 최소한 263개의 공원을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사업이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만 한다면 2024년도까지는 이제 40%의 토큰 수량이 남는 것이고, 당연히 시장의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정도 40%의 토큰밖에 남아있지 않으면은 뭐 게임은 끝인 거죠. 이거는 제가 졸라서 받아낸 프랜차이즈에 관한 이제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이제 본인들과 협약을 맺고 프랜차이즈를 하게 될 때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그 땅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그 VR 파크를 만들 때까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판매할 준비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VRT 토큰 소각은 이제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통해서 이제 수입이 발생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부분 소각을 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곧 이제 VR 파크가 얼마 많이 생기고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VRT 플랫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어와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VRT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케팅 전략,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해 왔는지를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되게 디테일하게 세워 놓았더라고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VR 디벨로퍼, 이제 VR 개발자들의 수요와 게이머들, VR 게임을 누가 이용하는지 보시면 뭐 1년에 30만 불 정도의 인컴이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이는 최대 44살까지, 이제 44살까지, 또 VR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비용 100불 이 정도, 이런 거를 계산했고, VR 파크를 이용하는 방문자들에 대한 타겟팅 또 계산했고요. 뭐 2명에서 6명 사이 30불에서 120불 정도, 이런 것들 되게 세세한 거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VRT 파크가 이제 어디서 개설이 되게 되는지, 여기 보면 유럽 지역이 이렇게 그 약간 자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아까 전에 보셨던 이제 토큰이 소각되는 그 그래프 모양,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압 분석까지 해 놓았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자 보면은 플랫폼이다, 마켓이 있다, VR 파크가 있다, 프랜차이즈다, 이런 것들이 강점이 되게 돼 있고, 약점도 뭐 솔직하게 명확하게 해놓았어요. 프로젝트의 정보에 대한 안정성, 또는 VR 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드는 이제 그런 개발에 들어가는 그 큰 어느 정도 중대한 이제 투자금 유치, 고도의 탈중앙적인 매니징 방법.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이제 VR 파크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퍼져 있다 보면은 그것을 매니징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고도의 레벨의 이제 매니징 운용 방법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도 역시 솔직하게 풀어놨어요. VR 산업에서 이제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또 본인들을 위협할 수 있다. 그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의 각종 그 합법적인 규제들이 좀 약간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합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거나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아볼 수 있도록 VRT 텔레그램 방에서 문의를 드려볼 예정이니까 어느 때든지 자유롭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팀도 좋습니다. 뭐 지금 뭐 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긴 한데, 솔직히 뭐 이미 본인들이 VR 파크도 이제 조성을 해놓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경력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쓱 한번 봐도 좋을 법할 뻔합니다. 고문진들을 한번 봤어요. 고문진 중에서 이제 CTO, 뱅커,
이제 여기 좀 되게 유명한 회사죠. 유명한 프로토콜 회사죠. 그 한국분도 계십니다. 링커 코인의 이제 파운더이신 문정곤 그 사장님이라 불러야 되나요? 대표님, 네, 계시고요. 그 뭐 지난번에 리뷰를 했었던 미덱스, 개인적으로 되게 정감 가시는 분인데, 이제 미덱스의 창업자분도 함께 고문진으로 있습니다. 이 VRT 창업자분과 굉장히 친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분은 나중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상장도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약간 그냥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제 파트너로서는 뱅커 있고, 네, 미덱스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8, 아까 전에 봤던 VR 파크, 뭐 싱가포르 비트클럽, 링거 코인, 네, 크립토 프렌즈, 유로 VR 다 있네요. ILN 소프트랩.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축소를 시키려다 보니까 이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곳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아보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저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항상 투자는 본인의 몫이니 신중히 결정하시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ICO는 현재 36일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이상 DVD 바페트 코인 페퍼 아빠였습니다.